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우리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풀이 답 구하는 게 이번 강 목표 아니고 우리 지난 강 인수 관련 수학량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과실손해보장 내 품목의 인수 관련 수학량은 다른 일반적인 평년 수학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봤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1과목 스타일의 보험금 공식을 한번 봤어요. 지난 강과 지지난 강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다 보시면 되세요. 문제를 풀어보셔야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난 강에는 1과목 스타일의 보험금을 우리가 그냥 개념 위주, 품목의 특성 위주로 봤는데 이번 강에서는 조금 더 계산 과정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복분자 문제네요. 한번 쭉 볼까요? 복분자 품목에 관한 내용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결과무지수 및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여러분, 복분자 결과무지수 굉장히 특히 수학 개시 후 결과값은요. 소수점 한참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과무지수 평년 결과무지수 산출 자료네요. 네. 자, 보험 가입 여부가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거는 평년 수확량이었죠? 가입하려면 평년 수확량이 있어야 가입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비율도 산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 뭐 다른 게 안 써 있어도 평년 수확량이 제시되어 있으면 가입 한 해, 그쵸? 그럼 복분자도 그런 의미에서일까요? 유사하죠. 하지만 우리 지난 강의 복분자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가입한다. 표준 수확량. 평년 결과 모지수는 사실 가입 수확량 산정이라고 하기까지에는, 즉 가입 금액을 결정이라고 하기까지에는 살짝 민망한 수준의 관여를 한다. 보정의 의미만 있었잖아요. 하지만 평년 결과 모지수가 없다면 가입 금액 산정이 불가능하니까 이것으로 가입, 미가입 여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실제 결과 모지수. 복분자 평년 결과 모지수 산출식의 A값, 과거 평균 결과 모지수에서 유사고일 때, 무사고일 때 각각 방법이 있었는데 이때 유사고일 때 실제 결과 모지수와 가입한의 평년 결과 모지수 50% 중 큰 값,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50% 중에 큰 값, 같은 거지만 이 실제 결과 모지수의 정체에 대해서 약간 모호하다, 불분명하다, 그쵸?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렇게 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까지 반영해서 계산하게 하는 문제는요. 23년도 농금원 이론서 가지고는 출제가 불가능해요. 왜? 복분자의 이 A값, 과거 평균 결과 모지수, 요거 산출 방법이 농금원 이론서에 없기 때문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는 해보죠, 뭐. 이것도 24년도에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종합과수 해놓고 수학감소보장과 과실손해보장을 같이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농금원 이론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과실손해보장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 가입금액부터 인수 관련 수확량부터 여러 부분에서 좀 미진합니다. 자, 일단 해보죠, 뭐. 참조해서 물음을 답하시오. 평년 결과 모지수 산출 자료가 있으니까 산출하라는 거겠네요. 표준 결과 모지수. B값이었죠? B값. 얘는 수령별로 고정값이었지 평균 내지 않았지. 일반적인 평년 수확량은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었잖아요. 그쵸? 수령에 따라 이렇게 아예 고정값이었습니다. 오케이. 쭉 문제를 한번 볼게요. 종합형 과실손해조사. 과실손해조사를 했네요. 이게 전형적인 1과목 스타일이죠. 2과목이라면 이 친구들을 다 계산하게 했겠죠. 근데 1과목은 이렇게 중요한 거 다 제시를 해주고 보험금을 구하게 하라. 뭐 이런 거 있죠. 네. 맞다.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 보험기관이 둘로 나뉘었었죠. 개시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개시 후는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겠네요. 무엇을 조사한다 그랬죠? 무엇을 조사한다? 아, 과실의 특성 때문에 가지의 피해를 과실의 피해로 바꿔주기로 했죠. 이때 가지 결과모지예요. 결과모지. 그럼 결과모지의 피해겠네요. 자, 이 결과모지의 피해를 이름은 고사 결과모지수를 구하게 한다. 고사 결과모지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기대했던 거 대비 지금 살아있는 게 몇 개니? 즉 결과모지수의 감소를 고사 결과모지수로 이름 짓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평 마이너스 수와 같은 거다. 미보상이 있으면 얘도 똑같이 차감을 해줘요. 됐죠? 네. 근데 바로 죽어있는 가지를 세면 되는데 왜 굳이 살아있는 걸 조사한다? 내용 떠올려보세요. 왜 굳이 살아있는 걸 조사한다? 아니 결과모지가 이렇게 몇 개가 있으면 얘 죽었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살아있는 걸 조사한다? 가지는 살아있어도 열매가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보험의 목적은 과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 조사해야 애들 피해 산정이 가능하죠. 죽어있는 것만 계산하면 얘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걸 조사하는구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과모지의 감소를 고사 결과모지로 부르기로 했어요. 수확량의 감소. 네, 수확량이 죽었다. 고사 수확량. 이렇게 이해하자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봤더니 뭐 과실손해 조사값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평년 결과모지수를 산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이나 피해율을 구하게 하겠네요. 이거 있는 걸 봐서는. 자, 평년 결과모지수의 쓰임. 가입금액 결정하는 데 쓰이고 그쵸? 피해율 결정하는 데 쓰인다. 두 가지 쓰임. 피해율 어떻게 됐죠? 고사 결과모지수 수학 개시 전후 더한 거 나누기 평년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평년 결과모지수를 구해야 가입금액도 나오고 보험료도 나오고 피해율도 나오고 그건 평년 수확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쓰임 기억하시고. 자, 좋아요. 그러면 하나씩 해보죠. 뭐 평년 결과모지수를 일단 산출을 해야 그 다음 문제 다 풀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식부터 써놓는 거예요. 식 뭐죠? 네, 식 A. 똑같은 식입니다. 일반적인 평년 수확량 산출식하고 과거 결과모지수의 평균을 가입한 해에 적용을 하죠. 그리고 표준 결과모지수를 이땐 평균 아니고 가입하지 않은 해에 적용하면 됩니다. 보정 없고요. 네. 그럼 A값부터 해보죠. A값. 자, 일단 5개년 데이터인가를 봐야 돼요. 네. 5개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문제가 24년도 7년생 가입할 때니까 23년도부터, 그쵸? 5년 따지면 되죠? 24년도에 7년생이래요. 네. 일단 여러분 수령이 관계하는 것들 있잖아요. 적종처럼 나무 수령을 먼저 써놓으시는 거예요. 얘도 수령이 관계하잖아요. 왜? B가 수령별 표준 결과모지수니까 몇 년도에 19년도에 20년도에 몇 년생이었지? 그에 따라 B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먼저 써놓는 거예요. 24년도에 7년생이니까 6, 5, 4, 3, 2년이겠네요. 인수 가능하네요. 2년 미만이 인수 제한이니까 2년 이상부터.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써놓죠. 이제 해보죠, 뭐. A값. 자, 미가입. 우리는 미가입한의 데이터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냥 찍 긋습니다. 미가입 찍 그어요. 5개년 셌고 미가입 그었고 이거부터예요, 여러분. 평년 수확량이든 결과모지수든 뭐든 미가입 긋고 5개년 따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3년 가입했네요. Y값은 나왔어요. 벌써 Y3 쓰지 않을게요. 네. 자, 20년 볼까요? 평년 7, 실제 4.
뭔진 몰라도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사고가 발생 안 했다면 여기 이렇게 조사 수확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고가 발생했으니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든 뭐든 조사 수확량에 대응하는 걸 조사를 했겠죠. 얘 정체는 불분명하지만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일 수도 있고 더 확장된 개념일 수도 있지만 아무 사고 발생 안 했으면 뭐 조사하지 않아요. 조사 수확량에 대응하는 값. 자, 그러면 20년도에 유사고네요. 평년의 50% 유사고 안 쓸게요. 평년의 50% 3.5. 그다음에 실제 결과모지수 4. 둘 중에 큰 거 4네요. 4 플러스 21년. 가입은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 무사고구나. 자, 무사고는 표준과 평년의 큰 값의 110%. 평년 4. 표준 어디 있죠? 어떤 표에 이렇게 제시가 될 수도 있고 안 제시돼 있어도 수령이 나왔잖아요. 지금 4년생이네요. 4년생이면 뭐라고요? 그의 표준 결과모지수, 평년 결과모지수 4. 4년생일 때 표준 결과모지수 5네요. 둘 중에 큰 값의 110%. 얘네요. 5.5 되겠죠. 5.5. 미가입 건너뛰고 6년생 볼게요. 사고 났으니까 뭔가 나온 거예요. 네. 평년의 50% 3과 실제 결과모지수 중에 큰 값. 이건 뭐 같은 거니까 하나 많아져. 그럼 여기 3. 됐죠? 나누기 y 가입횟수 3. A값 나오는 거예요. A값 대입하면 되겠죠? Y는 3이고. 오케이. 실제 결과 모지수 정의에 뭐 그렇게 뭐 우린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조사 수확량에 대응하는 거. 산출도 비슷하잖아요. 네. 자, B값은 뭔가요? B값. 지금 24년도에 7년생이잖아요. 그쵸? 7년생. 즉 수령별 표준 수확량. 가입한인의 표준 수확량. 표준 결과 모지수 4. B는 4. 다 나왔네요. 공식 집어넣으면 얘 결과값 y는 3, b 4 나왔고요. 다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나무 수령에 관계된 거는 일단 수령을 먼저 써놓는다. 복분자는 특이하게 수령별로 b가 고정값이더라. 자, 평년 결과모지수 답 먼저 볼까요? 4, 5.5. 이 문제의 핵심은 얘죠. 무사고일 때. 표준과 평년 결과모지수 큰 값의 110%인데 표준 결과모지수가 어디 있지? 아, 수령별이구나. 나무 수령에서 유추하는 거. 얘죠, 얘. 자, 그러면 4.17개가 나오네요. B는 뭐 고정값이고 평년 결과모지수가 4.10개가 나왔어요. 4.1개. 자, 평년이 4.1개. 포기당이겠죠? 네, 포기당. 오케이. 자, 앞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피해율을 산출하래요. 우리는 1과목 문제 스타일 알잖아요.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가입금액, 보험료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피해율, 보험금으로 가든가 1과목 문제 스타일. 오케이. 자, 얘는 피해율과 보험료, 보험금 쪽으로 가네요. 보험금, 피해율. 열매의 특성상 고사를 구하지. 평년. 자, 고사는 수학 개시 전 고사, 가지의 감소, 죽음까지 가지의 감소. 수학 개시 후, 그때는 가지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미 경작 다 했고 해당 보험 기관에서 보험자 입장에서는 열매 수확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열매의 수확 기간에 피해가 뭐지? 태풍, 강풍, 우박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수확의 감소죠, 뭐. 수확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왔대요. 다 떨어져서 수확이 감소했겠죠. 그쵸? 복분자를 요만한 거를 착과 피해 구성률 정상 50, 80, 100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쵸? 수확이 감소했겠구나. 수확의 감소를
가지의 피해로 환산해 준다 그랬지. 아, 맞다. 수학 개시 전에는 기대했던 거 결과모지수 여기 지금 4.1개네요. 대비 결과모지수의 감소. 미보상이 있다면 차감하고 얘를 고사 결과모지수로 하기로 했고요. 수학 개시 후에는 수학의 감소를 어떤 방법인지는 이 과목에서 다루겠지만 가지의 피해로 하기로 했어요. 수학 개시 전은 가지의 감소를 고사 결과모지수로 하기로 했고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수학 개시 후에는 재해로 인한 열매, 수학의 감소를 고사로 환산해 주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럼 각각 기간에 더해서 구해서 여기 더하면 되는 거죠? 좋아요. 근데 볼까요? 종합위험, 즉 수학 개시 전 결과만 나와 있고 개시 후에는 보니까 6월 1일 이후는 발생하지 않았대요. 그럼 여기는 뭐만 오면 돼요? 수학 개시 전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구했네요. 4.10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린 여기에 들어오는 값만 구하면 돼요. 수학 개시 전 고사 결과 모지수. 아까 뭐라고요? 수학 개시 전에 죽은 가지는 뭘로 치기로 했다? 가지의 감소를 죽은 가지로 치기로 했다. 가지의 감소? 올해 포기당 4.10개가 기대됐는데 지금 살아있는 건 몇 개래요? 3개. 근데 저기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뭐죠? 이거요, 이거. 가지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수학 개시 전 열매의 피해? 살아있는 가지의 수학 개시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열매의 피해? 꽃이 수정이 안 된 거죠. 꽃이 피고 벌들이 옮겨다니면서 수정을 하고 이제 꽃이 지고 과실이 생겨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이 시기에 그 열매의 피해는. 가지는 살아있지만 열매의 피해. 얘를 반영해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걸 조사하지. 그럼 이때의 열매의 피해? 수정 불량 열매구나. 자, 그 비율을 구해요. 그 비율을 구해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수정 불량으로 인한 가지의 피해를 산출해줘요. 이건 이 과목의 내용이겠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개념만 아세요. 요 피해 수정 불량이구나. 수학 개시 전에는 그걸 어떻게 가지의 피해로 환산해 줬구나. 그게 0.5개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3개가 살아있지만 3개를 다 살아있는 걸로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그 중에 0.5개는 살아있지만 가지 피해 있는 거잖아요. 열매 피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보험의 목적은 과실이에요. 3개가 다 살아있다 해도 그 중에 0.5개는 열매가 피해 있는 가지래요. 빼줘야죠. 그러니까 얘가 순수하게 진짜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미보상이 있다면 차감해줘야 돼요. 미보상 비율이 10% 있네요. 똑같아요. 평수미하고. 4.10 마이너스 진짜 살아있는 애. 3개 살아있지만 그중에 0.5개는 열매 피해 있으니까 빼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평 마이너스 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똑같잖아요. 그쵸? 이 결과값을 여기다가 추가해주면 최종 값이 이 분자에 올라오겠죠. 피해율 나오는 거예요. 자, 답을 먼저 볼게요. 오케이. 평년 결과 모지수 가입금액으로 안 가고 피해율로 왔습니다. 지금. 자, 미보상 평 마이너스 수와 같더라. 근데 여기서 3 마이너스 0.5가 핵심이에요. 0.5를 왜 빼주는지. 왜 살아있는 걸 조사했는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가지 바로 죽은 거 세지 않고 왜 살아있는 걸 조사해서 가지의 감소를 평수 미처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지의 감소겠죠? 수확량의 감소처럼 가지의 감소를 고사 결과 모지수로 하기로 했는지 그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얘 때문에. 얘를 계산해서 빼줘야 된다. 계산 방법은 이 과목에서 할 거고 여기선 차감하는 게 핵심이겠죠. 차감하는 게. 자, 그러면 종합위험, 즉 수학 개시 전에 가지의 감소는 기대했던 거에서
진짜 살아있는 거. 뭐 미보상 비율이 없다면 없겠죠. 미보상. 있으니까 빼주고. 아, 그러면 1.44개만큼이 회사에서 인정하는 가지의 감소구나. 결과모지의 감소구나. 쟤를 고사한 것으로 치기로 했구나. 끝. 끝. 만약에 수학 개시 후에 이 케이스는 지금 수학 개시 후 6월 1일 이후 추가 사고가 없지만 똑같아요. 수정이 불량한 것을 가지의 피해로 환산해 줬죠. 그쵸? 환산, 고사 결과무지수. 수학 개시 후는 그때 있을 피해는 수학의 감소라고 그랬죠? 수학의 감소를 가지 피해로 환산해줘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무지수. 개시 전에는 수정의 불량, 개시 후에는 수학의 감소. 이게 핵심이구나. 네. 자, 지금은 그냥 구체적인 계산보다는 얘를 왜 빼주는가, 그리고 개시 후에는 수학 감소도 있더라. 네.